공자님이 최인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착해요, 안 착해요? 공자님이 우리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쭉 돌아볼 때 성품이 매우 인자할 것 같죠? 진상이에요. 완전 진상이에요. 근데 진상이 왜 진상이냐? 공자님하고 최인호의 공통점.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허허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 한 명을 딱 찍어서 저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고 나는 저 새끼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이 공자님입니다. 실화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인자하고 자유롭게 대해도 저 새끼는 딴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송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판때기에서 공자 혼자 저 새끼가 나쁜 놈일지도 몰라가 아니고 저 새끼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자님은 왜 저래? 그 당시에 공자님이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공자 왜 저래? 그 당시 중론이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 이름이 향원이었습니다. 공자가 대놓고 암시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전혀 안 쓰고 저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대놓고 말한 사람이 향원이란 사람이에요. 너무 심하게 덕지적야라, 직설적인 정도를 넘어서요. 누가 옆에서 보더라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덕지적이라고 했어요. 덕지적. 덕덕자의 가장 나쁜 놈이란 얘기죠. 덕의 덕지적, 제가 채팅한 거 덕지적이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도덕의 파괴범으로 제일 나쁜 놈이다 이거죠. 천하의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얘기죠. 비적, 도적. 그래서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랬습니다. 오! 증오, 혐오 할 때 오, detest, hate, I hate 이랬습니다. 공자님께서 대놓고 오! 사이비자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이비라는 단어를 최초로 공자님께서 몇천 년 전에 사이비라는 단어, 향원을 일러 사이비라는 말을 그때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이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슈도. 사이비라는 단어가 공자님이 만든 거예요. 그때. 사이비.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흡사할 때, 유사할 때 그 사자고 사이, 그러나 비슷해 보이나 비, 아니다. 그럴 때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그럴듯함, 그런 것처럼 보임에 대해서 공자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향원이라는 사람을 칭송했어요.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특별히 나쁜 폐륜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 당시의 습속으로 볼 때 비난할 일이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어요. 칭송이 드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나라에, 아마 노나라, 그 나라에서. 근데 유독 공자만, 딴 사람들은 다 그를 칭찬하는데 공자만 심하게
돌출적으로 저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공자를 이어받은 맹자한테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공자님은 옛날에 왜 그러셨어요? 좀 과하셨던 거 아니에요? 맹자님은 아세요? 공자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렇게 맹자의 제자가 맹자한테 물었는데 맹자가 뭐라고 했냐? 그럴만했다. 공자님께서는 진짜 그러실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맹자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래 이제 공자 만장왈해서 쭉 있는 얘기인데요. 오 사이비자, 공자왈, 오 사이비자. 내가 사이비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피를 미워하는 것은 벼와 혼동될까 두려워서이고, 아첨을 미워하는 것은 정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과 혼동될까 두려워서이고,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해칠까 두려워서이다. 저는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김어준이 향원이라고 생각되어졌기에 그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덕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천하를 향해 나는 김어준 향원을 미워하노라. 공자왈 오 사이비자, 오 사이비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는 일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는 참 힘듭니다. 공자님도 리스크가 있으셨겠죠. 근데 직진, 인자하고 자유롭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향원의 교묘함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깊이 빡쳐 계셨던 겁니다. 향원은 맹자가 나중에 공자님을 실드 쳤습니다. 맹자께서 제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향원은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할 예로 들 것이 없고, 흠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세속 흐름에 동조하며 오염된 세상에 영합하고 있는 자이다. 거처함에 충성스러우며 믿음직스럽고 행함에 청렴 결백한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면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만, 이런 자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덕의 도적이다. 덕지적야 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맹자가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에게 해설해 줬어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의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법의 카브리지를 조절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 검찰개혁이 이야기되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의 정치라는 것은, 어진 정치라는 것은 법의 힘이 닿는 영역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내가 향원을 미워하노라. 공자님이 단행본을 쓰셨다면 향원이 오랑캐보다 나쁘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예. 예. 오 사이비자, 이게 뭐냐면 공자님께서 단행본을 출간하신 거예요. 향원은 오랑캐보다 나쁘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